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한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말씀을 한 30분 전에 드렸는데 지금 교민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별도의 검역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은 국가지정병원으로 후송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천, 아산 쪽으로 지정된 수용시설로 격리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모두 다 좀 건강하게 진료 검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을밀대, 지금은 을밀대,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 지금은 을밀대 진행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때 저희들이 못 뵙고 2주 만에 뵀는데 오늘 명절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예, 앞에 한 부분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나왔어야 되는데 아쉬웠는데요. 먼저 오늘 정말 우리는 을밀대는 서민들이 돈이 부족하잖아요. 예. 너무나 정말 월급은 적고 월세도 예. 적고 나가는 돈은 많은데 오늘 굉장히 꿀팁입니다. 자동차 있는 분들 자동차세 다 내잖아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예. 6월달 10월달 내잖아요. 예. 근데 이걸 1월달에 통합해서 내면요. 네. 두 번 내든가 한 번 내니까 덜 번거롭죠. 예. 그리고 이렇게 안 지어먹고 가산금 안 나올 테고 예. 그다음에 10%가 할인됩니다. 저는 어제 냈어요. 그렇죠. 어제 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여기만 올렸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떴더라고요. 서울시 이택스에 들어가서 냈거든요. 정말 32,900원 정확히 할인 받았습니다. 32만 9천 원인데 10% 할인. 32,900원. 한 달치 통신비 가까이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득입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 11,000원 감면된다는 것도 여전히 모르는 분들 많은데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오늘 안에 해보시면 오늘까지죠, 참. 오늘까지입니다. 예. 이게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은 그냥 이택스라는 데 들어가면 되고 예.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라는 데 들어가고 모르겠으면 그냥 자동차세 할인 그러면 바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시간도 쟀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5분이 안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잠시 점심 시간대에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서 잠깐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 컴퓨터나. 예. 그리고 명절 때 고속도로 통일료 면제됐다는 건 너무 좋았는데 예. 민자 도로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면제가 됐는데 일부 영호남 면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요? 그거에 대한 이제 지적을 많이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추석 때는 민자도 일괄 면제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캠페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게 왕복 4만 원 정도 면제돼서 참 기분 좋았다. 근데 민자가 받더라. 그러니까 명절 고속통행료 를 면제하는 취재는 안 맞지 않느냐. 요런 그건 지방 정부에 맡겨놓은 건데 일부 지방 정부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면제를 했는데 일부 지방 정부는 면제를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을밀대는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쟁과 캠페인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명절 얘기인데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 명절 때 집배원이 우체부라고도 하기도 하고 집배원이라고 하는데 집배원분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대중을 많이 만나야 되는 서비스 직종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걱정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달업 쪽 이런 쪽에 마스크 쓰는 걸 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명절 때 일이 2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크리스마스 때 전후하고 연말 연시 때까지 해가지고 그렇겠죠. 집배나 택배는. 근데 작년에도 우리 을밀대에서 우리 집배원이나 택배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경기도 시흥 우체국의 이상철 집배원님, 그다음에 집배원들의 노동조합이 있어요. 최승목 집배노조 위원장을 직접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이미 이상철 위원장 집배원님의 일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벌써 이미 출근해서 분류작업까지 다 해놨어요. 벌써요? 예. 8시부터 출근인데 이미 7시쯤에 도착해서 왜냐하면 물건이 엄청 와 있으니까. 출근이 굉장히 빠르네요. 예. 그래서 분류작업을 다 해놨어요. 퇴근 전에 일부 해놓고 아침 일찍 와서 해놔가지고 8시쯤에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일반 우편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택배나 빠른 등기 있잖아요. 네네. 어제 보낸 게 오늘 이분들이 날라주시잖아요. 그게 온대요. 8시쯤에. 그래서 그걸 마주 분리해서 가면 거의 점심시간도 쫓기듯이 드신 다음에 회사로 들어오면 4시에서 5시랍니다. 이제 행정 처리하고 일부 분류 작업해놓고
7시쯤에 퇴근하신대요. 그러니까 8시 출근에 7시 퇴근이니까 딱 11시간을 근무하시는 거죠. 근데 아침 1시간, 오후 1시간만 인정을 더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이런 상태에 원래 이렇게 이제 수십 년간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래서 지난 10년간 2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뭐 오토바이 사고나 과로사나 심근경색으로 숨지신 거예요. 일종의 산재죠. 근데 이번 명절에도 얼마나 늘어나서 평소보다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업무량이 예, 경상북도의 한 우체국에 40대 집배원이십니다.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쓰러지셔 버린 거예요. 오전 근무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이도 굉장히 좀 젊은 분이네요. 그러니까 젊고 건강한 분도 평소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육체나 그다음에 이게 집배원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육체 노동, 어떤 분들은 감정 노동만 하지만 우리는 복합 노동이다. 생각해보세요. 일단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경기도 시흥우체국 작년 12월 중순에 그 TBS TV 민생연구소 그 진행자로서 일일 체험을 하러 갔거든요. 예. 근데 그 우정본부가 분류한 것은 편지는 2.1초당 하나, 네. 소포하고 등기는 28초당 하나를 배분할 수 있게 하고 업무량을 짜놨어요. 될 것 같으세요, 앵커님이나 청취자 여러분? 그러니까 편지는 2.1초당 하나, 그 다음에 소포하고 등기는 28초당 하나. 숨도 안 쉬고 앵커님이랑 청취자님들이 집에 계실 때 우정본부 선생님들이 집변 선생님 띵동띵동 하잖아요. 그럼 우리 바로 나가나요? 아니죠. 사실 저만 해도 속옷만 입고 자고 있다가 잠깐만요 한 다음에 옷 입고 잠깐 매무새 다듬고 이렇게 가보면 한 1분 지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근데 우정본부는 28초당 하나씩 나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같이 올라봤거든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1, 2분이 더 걸려요. 맞아. 잘못 걸리면 예, 2분도 걸리고 그래요. 20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하다 보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그래서 감사원도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업무량이 예. 기본적으로 과도하다. 그 집배 부하 시스템이라고 하는 집회 부하량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정본부에서 예. 정말 생각해도 안 맞잖아요. 어떻게 편지를 2초당 하나씩 다. 네. 물론 이제 요즘은 우체국 편지통이 네. 아파트 1층 입구에 있긴 해서 빨리는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해봤잖아요. 네. 그게 다 아파트마다 그 통 호수가 기재되는 순서나 그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일이 정신을 집중해서 집어내야 되는데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 이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투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끔 우리 701호인데 1701호 들어오는 경우 있죠. 예. 그럼 우리는 1701호권에 넣어드리면 되는데 예민한 분들은 막 항의도 하는 거예요. 민원하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예. 소포나 등기는 직접 띵동띵동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냐, 늦게 왔냐로 막 집에 안 계셔서 그런 건데 막 그러니까 감정 노동까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시간 안팎의 노동을 하고 그래서 실제 노동 시간 비교가 나왔거든요. 네. OECD 주요국 우편 요금은 독일이 976이나 한국이 350원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공 서비스로 한국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집배원들은 얼마나 일하냐면 OECD 평균이 연간 1,763시간이에요. 예. 우리나라 한국이 일 많이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2,241시간이에요. 예. 근데 집배원 선생님들 2,745시간을 일합니다. 이거 제가 공식 조사까지 나와 있어요. 예.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2,745시간이 한 달에 20일 일한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1시간이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보다 30%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산업재율도 전체 노동이 4배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 최근 10여 년간 200명 가까운 분이 숨지셨는데요. 이것도 끔찍해요. 한 달에 한두 명. 그러니까 1년에 20여 명 가까이가 숨지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산재 통계를 보면 많게는 2,000명으로도 잡히고 예. 좁게 잡으면 1,000명으로 잡히잖아요. 예. 최근에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산재 사망 사고가 막 2,000명으로 해도요. 한 개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장이 수만 개가 되는데 한 개 사업장 1%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니까. 한 달에 2명이 꼬박꼬박 그러니까 사망한다는 2명 얘기 아니에요. 가까이가 예. 오토바이로 빨리빨리 배달해야 되니까 사고도 많고. 그 오토바이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그 좀 낡은 예, 안전 그래서 맞아요. 안전한 뭐 소형 자동차로 바꾼다고 하는데 예산 없다고 그러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 우체국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개선하자 해서 노사정이 그 기획단을 출범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지금 집배원들이 이대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2,000명 증원을 요구를 했고 연구를 해가지고요. 노사정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까지 되었어요.
근데 그게 약속이 안 지켜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지켜질 것 같으니까 작년에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네. 우정본부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하겠다. 총파업을 하겠다 했는데 네. 하루 앞두고 이제 철회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집배 노조라든지 여러 이제 현장 노동자들은 막 항의를 많이 했어요. 아니 하루라도 파업해서 지금 시민들도 우호적인데 그냥 네. 아니 집집마다 행복을 전달해주고 가장 중요한 소식 전달해준 분이 이렇게 사망하고 불행하다면 우리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집배 선생님들, 택배 선생님들 띵동하고 나가보면 뒷공문이도 안 보이시잖아요. 실제로. 네네. 엄청 빨리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지지도 높았는데 철회해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파업을 철회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2,000명 증원해야 되는데 한 200여 명 정도가 증원이 됐는데 네. 최소 약간 수치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주로 택배 쪽으로 증원이 된 게 우체국이 택배도 하잖아요. 예. 위탁 택배 쪽으로 증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배는 방금 집배 노조 최승목 위원장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한 명도 증원이 안 됐다. 사실 한 명도 증원이 안 됐다. 근데 명절 때는 2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이상철 조합원 제가 일일 체험으로 갔을 때요. 시우체국 한 분이 상중이하고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구에 10명이 담당하는 거였어요. 한 분이 안 나오면 정확히 나머지 분들이 1시간씩 노동을 더 해야 돼. 이걸 겸배라고 합니다. 겸배. 그러니까 집배나 택배를 겸해서 다른 직원이 못하는 걸 이제 같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임시 직원들이 와가지고 중노동인 경우에는 와서 해줘야 되잖아요. 임시 파견을 안 해줘요. 1시간씩 더 해라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더군다나 이거는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빠른 등기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오후에 우체국에 접수했어도 오늘 도착이 한다니까요. 이게 좀 인력이 모자라서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빠른 등기 딱 약속이 지켜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2,000명 증원하는 거 이건 노사정도 합의를 했고 공정하고 객관적 연구 결과로 산출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명절 때하고 이럴 때는 일면 증원이 되어 있다면 파견이 되거나 명절 때하고 겸배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상중이었거나 아파서 못 나오면 예를 들면 임시직이라도 풍성하게 보내준다든지 그러니까 파견 그 본부가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가 명절 때만이라도 명절 때나 겸배 때라도 보내줘야죠. 왜냐하면 평소에 10명이 하던 걸 9명, 8명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런 조치. 그런데 우체국이 이런 거예요. 우편이 적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독일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우편요금이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금융사업 있잖아요. 우리 우체국이 금융사업 많이 하잖아요. 예금이나 적금이나 보험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지금 한 해 6천억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는 거 나오는데 그럼 우편은 공공수입 때문에 적자라는 거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금융에서 돈을 많이 번 건데 그 금융도 우리 국민들이 다 가입해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금융에서 흑자인 것을 우편 산업에 일부를 투여해 가지고 거기에 적자분 보존한 다음에 인력 증강분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러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금융사업이 흑자인 건 꽤 오래됐습니다. 해마다 몇 천억씩 계속 이득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배원 선생님들 얼마나 되냐면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우정본부의 사업으로 이미 월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최근에 적자가 조금 누적된 것 뿐이고 그것은 금융사업으로 얼마든지 충당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지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방법이 있는데도 지금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맞습니다. 있네요. 이거 좀 해결책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제발 좀 죽지 않고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정부랑. 죽고 사는 문제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잠시